자, 이사크입니다. 네. 제가 이사크 얘기할 때마다 이제 유작, 이사쿠. 아 맞아요. 그다음에 취작도 있어요. 취작은 뭐예요? 그것도 이제 같은 취향에 따른 뭐 그런 거. 아니 그 사람 이름이에요. 아, 사람 이름을 취자크. 딴 어떤 취작. 취작. 그러니까 유작이 이제 일본어 발음으로 하면 이사쿠. 찾아볼래요? 야한 거죠. 뭐 그런 느낌이 오나요? 오죠. 왜 오죠? 형이 얘기하시니까. 네. 집에 가서 찾아보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네. 이삭 얘기는 사실 이 선수가 이런 선수 보면 신기해. 도르트문트는 뭐가 있나봐. 참 어린 선수들을 잘 봐요. 점 찍는 게 참 눈이 다른 것 같아. 뭐 결국엔 지금 이제 소시에다드 유니폼을 입고 있습니다만 윌리안 주제 링크 났을 때 사람들이 다 얘기했던 게 이삭이 있으니까 상관없어라는 그런 반응도 많이 있었거든. 그리고 실제로 참 잘 터졌죠. 잘해요. 네. 일단 이사크는 그냥 스탯을 한번 먼저 볼까요? 예. 네. 2019-20 시즌 라리가에서 37경기 9골 1도움 네. 이 기록을 이렇게 세우면서 이사크가 그동안 유망주로만 보였는데 비로소 터지는구나 이 느낌을 일단 먼저 주었고요. 지난 시즌 라리가에서 34경기 17골을 넣었어요. 전반기 때만 해도 약간 골이 그 전 시즌보다는 조금 미치지 못하는구나라는 네. 시기가 있었습니다만 중반기 넘어가면서 이 선수의 골은 다시 꾸준해지기 시작했고 결국 17골. 그래. 이제 라리가에서도 수준급의 공격수로 그럼. 성장을 하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스웨덴 선수고요. 네. 1999년생이고 이 선수 역시 190cm의 장신 공격수입니다. 그렇죠. 키가 크고 분명 좋은 체구를 가진 자원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 이사크한테 첼시가 관심은 일단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첼시가 여태까지 우리가 기사화됐고 그 다음에 영상을 만들고 이야기를 하는 공격수는 역시 엘링 홀란드입니다. 네. 로만 아브라모비치 구단주가 홀란드에게 진짜 좀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현실적으로 도르트문트 같은 클럽이 이번 시즌은 절대 팔지 않아 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이적이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어쨌든 첼시는 포워드가 필요해요. 그런 상황에서 이사크 같은 선수는 충분히 좋은 어떤 그 대안이 될 수 있는 자원 중 하나니까. 네. 예. 그래서 첼시는 이 프랭크 칼리드의 트위터를 보면 첼시가 이사크에게 오퍼를 고려 중에 있다. 아직 오퍼했다는 얘기까지는 없습니다만 고려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예상 이적료가 6천만 파운드. 싸진 않아. 싸진 않죠. 네, 싸진 않아. 게다가 99년생의 선수라는 걸 생각했을 때 그리고 첼시의 이사크에 대한 관심은 아스에서도 이미 보도가 나왔어요. 네. 소시에다드 선수고 어쨌든 스페인 쪽에서도 이 보도가 나왔다는 점은 의의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점쳐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역시 이사크의 장점을 먼저 따져봐야죠. 좋아요. 일단 피지컬의 장점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빠른 속도가 돋보이는 선수고 어느 정도 침투를 해서 득점 포지션을 잡았을 때 상대가 몸으로 밀어붙이거나 저항을 해도 거기서 어느 정도 버텨낼 수 있는 힘은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위치를 잡고 슈팅을 때릴 때 기본적인 코어에서 나오는 힘은 있는 선수다. 여기에 빠른 발도 더해져 있으니까 이 선수도 역시 장신의 신장 대비 굉장히 속도가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침투에서의 어떤 요긴한 활약을 그렇지. 기대해볼 수 있는 선수고요. 두 번째는 좋은 발밑인데 이번에 그 스페인하고 스웨덴 경기가 0대0으로 끝나서 그렇지 그때 그리고 모라타하고 마르쿠스 베리가 굉장히 많은 기회들을 예, 맞아요. 네, 근데 그 약간 공격수들의 약간 아쉬웠던 플레이 가운데에서도 이사크의 플레이는 빛났던 기억이 나요. 이사크가 그 스페인의 센터백들 2명 3명 에어싸면서 끝까지 볼 지켜내가지고 어떻게든 공격수들한테 밥 떠먹여주는 그 장면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 장면만 보더라도 이 선수가 드리블을 굉장히 잘합니다. 맞아요. 볼을 잘 지켜내고 진짜 볼 지켜내면서도 발바닥의 활용도 되게 유연하다라는 느낌을 줄 때가 있거든요. 신장 대비 되게 유연하고 부드러워. 네. 부드럽다라는 표현이 좀 저는 맞다고 봐요. 유연하죠. 그러다 보니까 종종 이 좁은 공간 내에서도 볼을 지켜내면서 그 다음 과정까지 이사크를 거쳐서 이제 플레이가 진행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점. 그래서 이사크는 이 유로를 보신 분들은 이 선수는 주가가 점점 오르겠구나 그래. 라고 누구나 인상을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바이백이 달려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소시에다드로 이적한 다음에 이 선수가 좀 더 포텐셜을 터뜨리는 느낌인데 소시에다드 경기 보신 분들도 뭐 미켈 메리노나 오야르사발 같이 또 거기서 눈에 띄는 선수들이 많으니까 근데 이사크의 플레이를 보신 분들은 괜찮은데 물론 이 선수가
약간 아직은 뭐 될 때랑 안 될 때랑 차이가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만한 나이대 이만한 공격수가 많지 않습니다 시장에. 그렇죠. 예. 일단 뭐 당장 99년생 이하 선수들 중에는 세 손가락에 꼽히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홀란드, 블라우비치 그리고 여기 이사크. 그리고 그 도르트문트 바이백은 지금 기사를 보니까 뭐 도르트문트가 이제 바이백을 그냥 없앨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돌고는 있어요. 초반에 바이백 달아서 이적했다라는 얘기가 음. 있었는데 뭐 그런 뉴스도 저도 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계속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네. 뉴스들을 팔로우할 필요가 있겠고, 그래서 세 번째는 활동량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그래. 상대에 대한 압박을 할 때도 기동성이 있고 활동량이 좋은 선수는 공간이 낮다 싶었을 때 이곳저곳을 뛰어다닐 수 있는 이 좋은 옵션을 분명히 지니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움직임이 좋고 침투가 돋보인다. 이 장점을 바로 소개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사크에 대한 기대치를 높여놨는데 이사크의 영입이 필요한 이유는 첼시의 공격수들을 주목해보면 바로 떠오를 수 있죠. 그게 다지 않아요, 진짜? 맨시티랑 첼시랑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올랐던 두 팀입니다. 그런데 챔피언스리그 UEFA 그 베스트 11을 정했을 때 이 두 팀의 공격수들이 앞쪽에 없었어요. 다 미드필더랑 뒷라인에 있었어. 그렇죠. 베스트에 안 꼽혀도 되니까 후보에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도 없단 말이야. 그쵸. 그만큼 두 팀은 포워드가 필요한 팀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생각나는 첼시의 공격 자원이 베르너. 네. 그다음에 지루. 근데 물론 지루는 이제 뭐 팀을 떠나겠지만 그리고 떠나겠지만 타미 에이브라임도 있긴 하죠. 타미 에이브라임도 있고. 근데 보면 리그에서 지난 시즌 득점은 베르너 35경기 6골. 깝깝하죠. 물론 이 선수는 골로 이게 좀 이상한 거야. 잘한다? 움직임도 좋아. 근데 공격수는 나는 원래 그런 거 있잖아. 형철이가 아다라고 합시다. 그런데 그거 할 게 있나요? 그래 아다죠. 아다죠. 예. 예. 근데 이명철은 기본적으로 가장 그 사람들한테 알려져 있는 건 해설위원이죠. 그렇죠. 그러면 해설을 잘하면 돼요. 아다에게 물론 본인 입장에서 어떤 생각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저 아다 이러진 않아요. 근데 봐봐, 너가 엄청 여자를 잘 만나고 다니는데 해설을 되게 못해. 그럼 사람들이 너한테 손가락질합니다. 그럼요. 저거는 해설위원이라는 작자가 해설은 제대로 못하고 저 남봉 이렇게 된단 말이야. 노력 안 한다고. 본인의 일을 잘하면 돼. 그 얘기는 즉슨 뭐냐면 베르너가 첼시의 공격진에 여러 가지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거 충분히 알아. 보면 좋은 모습이 그리고 이 선수 때문에 기회 창출되는 게 있는데 있죠. 이렇게 골을 못 넣으면 이거는 나는 본인의 본분에 대해서 조금은 잘 못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항상 베르너를 볼 때마다 그래도 보여주고 있는 경기 영향력이 있으니까 한 번 터지면 어느 정도 득점이 쭉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언제일 거라고 장담을 못 하겠어요. 첼시 팬들 입장에서 이거보다 더 좋은 공격수 있으면은 안 바꿀래요 그러면 당연히 바꾸자 그럴 거야. 그쵸. 그렇잖아. 아무리 움직임 좋아도 공격수가 골을 넣어야지. 네, 그리고 다음 시즌에 베르너가 진짜 팀의 주포가 돼서 20골 이상 넣을 것이다라고 장담할 수가 없죠. 그렇지, 보장이 없거든. 네. 나겔스만 라이프치히의 어떤 그때처럼 막 20골씩 넣어. 그럼 모르겠는데 그렇게 될지 안 될지 어떻게 합니까? 예전에 그 베르너가 슈투트가르트에 있었을 때도 무득점 기간이 되게 길게 이어질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선수를 하즈네틀이 데려와서 하즈네틀 한번 써보겠다고 했고 실제로 라이프치히에서 베르너를 먼저 터트린 감독은 하즈네틀이었죠. 네, 하즈네틀이 먼저 터트리고 이후에 나겔스만도 잘 쓰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그리고 베르너는 이 득점력에 의문부가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야 되고요. 당연하죠. 타미 에이브라임 22경기 리그 6골이지만 이적할 거야. 이적할 거예요. 이것도 모자라. 이 선수는 나왔을 때 경기 영향력이 아쉽습니다. 약해. 지루는 17경기 4골. 이 아이씨도 이적할 거야. 그리고 제로톱이라고 한정을 하면 하베르츠도 이제 이 자리에 뛸 수 있는데 하베르츠 27경기 4골. 그래. 근데 뭐 주포가 또 공격수가 아니니까 그런 점까지 생각을 해보면 약해. 리그 득점이 두 자릿수가 없습니다. 그럼. 공격수 중에서. 첼시 정도 되는 팀은 주포가 앞에 공격수가 15골은 최소 넣어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으로서는 무조건 이사크는 영입해야 된다. 당연히 탐날 만한 옵션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변수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적료예요. 일단 6천만 파운드. 물론 솔직히 홀란드보다는 당연히 당장 데려오기에는 좋은 자원이라고 가격이라고 보이긴 하나. 왜냐면 홀란드 너무 비싸니까. 네, 근데 6천만 파운드도 만만치 않죠. 네. 일단 베르너가 지난 시즌 4,750만 파운드에 영입이 됐어요. 근데 이사크는 이보다 훨씬 비쌉니다. 6천만 파운드 오늘 환율 기준으로 950억. 사실상의 1,000억. 네. 비싸죠. 그러니까 당장 딱 체감이 되기에도 싸진 않구나. 비싸. 어느 정도 좀 우려가 되구나. 이런 부분에 이적료는 좀 떠오르게 되고 두 번째 변수가 저는 가장 크다고 보는데 투에라고의 관계가 어떨까? 이게 투에라고 이삭은 이미 만난 적이 있습니다. 네.
투엘 이삭은 2017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2년간 도르트문트에 몸을 담았었어요. 중간에 임대돼 있던 기간이 좀 있지 않았었나? 2019년 1월부터 6월. 그 에르디비지에 임대가 있었죠.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하면 도르트문트에서의 시간은 2019년 6월까지인데 어차피 2019년 1월부터 6월까지 네덜란드 에르디비지에 빌럼으로 임대를 갔기 때문에 사실상 그냥 도르트문트에 있던 시기를 2019년 1월까지 2년으로 한정하겠습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투엘은 2015년 7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도르트문트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둘이 겹쳤던 시기는 2017년 1월부터 5월까지. 그러니까 후반기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리그. 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시즌 전체를 거쳐서 이삭이 투엘에게 쓰였던 적은 한 경기입니다. 네. 포칼에서 8강 경기에 4분 출전했던 게 전부였어요. 일단 이 정도로 뭔가 투엘이 있었을 때 기회를 잡지는 못했다. 근데 뭐 이거는 워낙 그 당시에 이삭이 정말 어린 선수였기 때문에 뭐 기회를 못 받는 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은 듭니다. 문제는 영입 과정에서 약간 이제 좀 좋지 않게 거론이 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인데 이게 영입 과정에서 투엘과 이삭이 좋은 인연은 아니었어요. 투엘이 당시 이삭이 도르트문트로 이적하느냐고 기자가 질문을 하니까 투엘은 나는 지난주에 이삭이 도르트문트로 이적한다는 걸 늦게 들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얘기가 결국 이삭의 영입 과정에서 투엘이 보드진에게 어떠한 참여도 하지 못했다. 뒤늦게 통보를 받았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독일 언론들의 거의 대부분은 이삭의 영입에서부터 투엘과 보드진의 그동안 누적되어 왔던 갈등이 표면 위로 떠오르게 됐다. 그래서 그 당시 이삭과 투엘을 언급할 때마다 이 둘 간의 직접적인 관계가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래 그런 느낌은 아니야. 근데 결국 이 투엘의 그동안 불화설이 터졌던 부분에 있어서 이 문제를 점화시킨 어떤 포인트가 이삭의 영입에 있었기 때문에 약간 그 인연이 좋지 않게 만났다 라고는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근데 뭐 실제로 만약에 첼시가 이사크를 진짜 노리고 있다라고 치면 지금의 첼시의 영입은 아마 저는 투엘과 완전히 관련 없이 이루어지진 않을 거라고 봐요. 네, 어느 정도 논의는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도르트문트보다는 그렇겠죠. 그리고 그때 상황은 이게 직접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뭐 크게 정말 영입을 할 거라면 걸림돌이 되진 않을 것이다. 왜냐면 투엘 입장에서 만약에 이사크가 왜 그때 그랬어요 그러면 나는 그때 이런 사정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해를 할 만한 상황인 것 같아요. 선수끼리의 어떤 충돌은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선수도 굉장히 좀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첼시가 홀란드를 영입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는 상황에 또 큰 대안 중에 하나다. 그리고 저는 이 선수는 좀 기대되는 스타일이야. 맞아요. 이번에 유로에서 볼 때 너무 괜찮더라고. 인상적이었어요.